네, 이제 2번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모여주시고요. 그 답지를 나중에 또 아마 배부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치사 접사를 오늘 푸는 시간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답지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지금 화면이 녹화되고 있죠, 여러분. 몇 개만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중요한 부분에다 밑줄을 좀 치고 넘어갈게요. 이제 시간 전치사에서 이쪽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숫자 기간 얘도 중요하다고 했으면 둘이 구분하는 법 꼭 조심하라 했어요. 선생님 거 따라오세요, 같이. 그리고 전치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랑 부사로 쓸 때 어떠냐면, 얘는 이미 완성된 부분이에요. 완전한 문장. 그리고 이쪽은 그러니까 부사구가 됩니다. 이 부사 따위 없어도 아무도 문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부사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 문장 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밑에 같은 경우는 on the desk라는 전명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이때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명사 수식 밑에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전명구여도 가리키는 게 다르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이거는 사실 규칙으로 외우기보다 아마 외우는 게 더 적다고 생각해서 왼쪽 규칙을 외우려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냥 이제 계속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글을 보면서. 이건 뭐죠? 왜 맨 앞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잠깐만. 네, 다시 왔죠? 시간 부사구 같은 경우는 What are you gonna do on this weekend? What are you gonna do this weekend? 자, on this weekend라고 하진 않아요. 네, 이건 뭐 여러분 당연히 알지 않을까? on this weekend라고 하지 않고 그냥 this weekend라고 합니다. 밑에 같은 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얘 until은 계속 일어나는 거고 by는 딱 그 시점으로 종료. 그래서 보통 나오는 동사도 정해져 있는데 finish란 동사는 by가 맞아요. 왜냐면 이때 완전히 끝내야 되기 때문에 끝내려면 by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나마 여러분이 외우는 것 중에 어려운 단어가 있다면, 아까 외우는 시간 잠깐 줬지만 by가 옆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모르는 친구 있고, above랑 below, 그리고 along 알아야 되고요. among 알아야 되고, beside 알아야 돼요. 왜냐면 얘는 besides라는 s를 붙여버리면 게다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밑에 through 같은 거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between A and B, 얘는 둘 사이에요, 둘 사이에. 그쵸? 밑에 among은 셋 사이에, 셋 이상,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because of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니까 이쪽에 밑줄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기타 전치사에서 여러분이 모를 만한 건 별로 없어 보이고, instead of 맨날 나오죠. 그리고 within, 이내에, 그리고 in 플러스 언어, in Korean, in Japanese 이런 거죠. as를 전치사로 쓰는 경우는 뭐뭐로서로 많이 쓰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뭐처럼, 뭐뭐만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by 같은 경우는 따르게 쓸 때는 양이나 정도를 나타내요. 그렇죠? 그리고 정도로, 여기는 지금 정도는 아닌데 얘는 방식이죠. 교통수단으로서, 이걸로써 간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동태 때도 by가 나오고요. 얘는 꼭 풀어보세요, 여러분. 뭐 그냥 딱 보면 답이 나와야 돼요. My sister will come home within a few days. 며칠 내로 올 거다. Is Italian like Spanish? 얘는 be like라는 뭐뭐 같은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이탈리아어는 스페인어와 비슷하니 이런 거죠. Are you going to meet your customer at the bus stop? 이러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나중에 전치사를 잘하게 되면은 그냥 보면 바로 나오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because of가 나오는 게 맞겠죠. 왜냐면 뒤에 명사만 혼자 딸랑 나왔으니까 얘 갖다 버리고 얘는 because of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아마 난이도가 높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뒤로 쭉쭉 넘어가다가 그쵸, 뒤로 쭉쭉 넘어가다가 우리 접속사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접속사에도 밑줄 한번 더 치고 책에,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걸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냐면 아직도 한
60분 좀 내외로 이제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풀리게 하고 보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럼 너무 또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아프기는 해도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여러분 각 단원별로 뭐가 중요한지 밑줄 짜라닥 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 가보겠습니다. 접속사는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그 공책에 오늘 적었었는데 명사절이라는 거는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주목보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의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if고요. 해석은 저렇게 돼요. 지금 보시면 얘는 주어로 쓰였죠? 여기는 주어로 쓰였고 여기는 보어로 쓰였고 여기는 동사 뒤에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보어인 건 어떻게 하냐면 비동사 뒤는 거의 대부분 보어예요. 여러분이 아주 특이한 상황 맞이하지 않으면 거의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대세도 별표를 좀 치시고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주어가 동사하다고 라는 얘기예요. 아까 선생님이 공책에 적었지만 나는 그가 학생이라고 알고 있다.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시면 되고요. 이 동격의 대신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접속사 대하고 항상 구분하는 거 시키잖아요. 동격의 대. 동격의 대신 앞에는 선행사가 있고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격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게 돼요. 더 뉴스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it is a lie라는 그냥 대답이 바로 되는 이런 경우가 동격의 대시예요. 선행사는 지금 여기 적혀있듯이 fact나 idea, news, rumor, belief 이런 거 나온다고는 하는데 뭐가 나오든 간에 사실 뒤에가 완전한 문장인지는 꼭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때 진주어 가주어 구문은 여기 이 자리에다가 that을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그러면 that we study,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since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후로랑 때문에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if가 이끄는 명사절 부사절은 얘가 중요해요. 시간 조건의 미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위를 사용하지 않는다. 뭔 소리냐면 이게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조건문이죠.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이 comes를 쓰지 will come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조건 부사절에서는 시간과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렇게 적혀있네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while의 두 가지 뜻 꼭 알으라고 했고요. 뭐뭐 하는 동안 뭐뭐인 반면에 as의 다양한 뜻 너무 알아야 되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얘는 접속사일 때 뜻이에요. 전치사 as는 아까 위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in spite of, despite 이쪽은 although 이쪽하고 다 똑같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문제 조금 덜 풀어도 되겠죠? 특히나 이거 선생님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책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얘가 되게 좋아요. 자, 여기 전치사의 개념 한 번에 누군 한눈에 보기 이건데 사실 개념이란 말은 조금 안 어울리고 얘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얘는 전치사 종류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독해를 할 때 본인이 플러레나 샤브를 다닐 때 구문 독해를 할 때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구문 독해를 누가 잘한다고 판단하냐면 전치사가 뭔지를 제대로 아는 친구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지만 주어 동사야 솔직히 다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고 애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건 전치사를 잘 구별 못한단 말이에요. 전치사만 제대로 이해해도 전면구 수식어로 빼면은 어디를 꾸며주는지만 파악을 하면 정말 다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꼭 암기를 해주세요. 맞죠? 여기는 약간 통과 이런 거죠. 통과. 얘는 약간 주변. 위에. 여기 얘죠, 얘. 얘가 뭐뭐 위에니까. 근데 위에도 on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적이 붙어 있어요. 면적, 접촉. 이게 이제 on이고
above는 접촉이 없죠. 이렇게 붕 떠 있는 걸 above라고 합니다. over도 비슷해요. over도 붕 떠 있는 거를 over이라고 해요.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among은 그러니까 3개 이상일 때 among이고요. 둘일 때는 between이에요. 얘는 along은 뭐뭐를 따라서고, 이렇게 슝 하고 가죠. 얘는 뭐뭐를 가로질러서. 여러분이 전치사만 제대로 이해해도 아 영어 진짜 쉽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얘는 지나가면서, 뭐뭐를 지나가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아마 중간에 쉬는 타임이 한 명 있지 않을까요? 네. 영상을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영상을 틀어놓고 여러분이 지금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한 1분만 물 마시고 쉬었다가 뒤쪽에 이제 문법 책을 열고 여러분이 어디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지 그걸 쭈르륵 총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어요. 기다리느라 힘들었죠? 갑시다. 자, 이제 형광펜이면 제일 좋고요. 형광펜이 아니어도 색깔이 좀 반짝이는 펜을 좀 들어주세요. 문법을 여러분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를 꼭 쭉 얘기를 하고 그렇게 수업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지금 2번이거든요. 1번, 2번 할 때 넘버 2뿐만 아니라 넘버 3도 아마 이거를 하다가 끊게 될 것 같아요. 다 30분씩 하면은 90분이고요. 아마 채점이랑 조금 빼면은 조금 시간이 오히려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일단 마이너스 찍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보시면 그 컨텐츠가 이래요. 전체를 보고 문법은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요. 목차 정리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중에 이제 사실 이제 친구들이 이제 더 올라가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레벨 테스트를 잘 봤는지 궁금해하고 올라가나요 묻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선생님 되게 뿌듯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야 사람이 더 노력도 하고 올라가서도 또 잘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문법이 한 사이클 다 끝난 김에 얘기를 좀 하자면 목차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직접 본인이 쓸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생각보다 어렵죠?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적어주세요. 중요한 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도 큰 근육들이 있어요. 얘네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같이 시험을 봐도 얘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아이들을 좀 어렵게 만든다. 일단은 문장의 형식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문장의 형식은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 중에서도 4, 5 형식이 중요하죠. 그리고 의외로 이 형식이 좀 중요해요. 친구들이 이 형식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 2, 3, 4, 5 형식 다 중요한데 이 형식, 4, 5 형식, 5 형식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지금 갖고 있는 문법 지식 중에서 얘네는 독해의 영향을 아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법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건 학원에서도 그렇고 혼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의외로 이 문장의 형식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달려본 경험이 있는 친구가 되게 드문 경우가 있어요.
학원을 자주 옮기거나 이러면 문장의 형식을 안 다룬 시즌에 들어가가지고 끝날 때까지 다 하고 그리고 다음에 학원을 바꾼다거나 뭐 중간에 바꾼다거나 이래서 문장의 형식을 계속 못 듣는 거야.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밑에 갈게요. 뭐 대명사 좋죠. 대명사는 좋지만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문법적으로 일단 더 많이 맞고 레벨 테스트나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더 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밑에 조동사를 건너뛰고 부정사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부정사는 여러분이 알겠지만 투부정사, 명형부 이거 있고요. 학교에서도 뭐 중2, 중3 내내 부정사가 나오죠. 신기하게도 한번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친구는 계속 틀려요. 부정사는 정말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정사를 꼭 해주세요. 다음에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같은 경우는 동명사의 용법과 의미상의 주어 알아야 되고요. 또 동명사와 투부정사 이거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알죠? 우리 학원에서도 밀고 있지만 기대하고 계획했던 블라블라 걔랑 동명사 쪽은 메가팩 F 있죠? 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가서 시제 같은 경우 해볼게요.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가 좀 중요해요. 네. 얘는 현재 시제 그런 거보다 현재 완료 시제가 좀 많이 나오죠. 다음에 수동태로 갈게요. 수동태도 중요한 큰 근육이에요. 수동태도 여러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뭐 할 거 없이. 자, 밑에 갈게요. 분사 같은 경우 분사도 중요하죠. 분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분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나 아니면 보어 자리에 계속 나오고 분사 구문도 독해하다 보면 맨날 나오는데 얘를 모르면 어렵죠. 독해에서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분사라는 단어를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도 않거든요. 분사가 이게 크기는 안 긴데 영향력은 꽤나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 부사 비교는 사실 초등학교 때 배운 친구들이 의외로 금방 잘 이해를 하고요. er 붙여서 하거나 more 붙이는 거 알면 거의 되고요. 내신에 가끔 나오는 학교 정도만 좀 체크하면 되고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레벨 테스트를 잘 본다거나 아니면 문법적으로 약간 빨리빨리 성장하고 싶은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저기보다는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곳들, 빨간색 하는 곳들이 좀 더 먼저 우선순위를 가면 되겠어요. 다음에 관계사랑 가정법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는 그 중에서 너무 중요하죠. 가정법만 하더라도 I wish as if는 은근히 잘 안 나와요. 중요한데 그 학원 레벨 테스트에서 상위 정말 초상위 레벨을 나눌 때나 조금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지 I wish as if보다는 if로 시작하는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만 제대로 이해해도 꽤나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관계사는 얘를 모르면 뭐 독해도 안 되고 문법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정말 중요한 단원이니까 꼭 여러분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펜을 들고 문장의 형식부터 뭘 봐야 되는지 좀 가겠습니다. 자, 자동사, 타동사인데요. 타동사 이것만 쓰고 갈게요. 목적어가 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하나라도 있으면 걔는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는 거예요. 자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없겠죠. 그것만 좀 아셔도 의외로 이 말을 좋아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고등학교 전까지는 뭐 조금 조심하시기는 해요. 너무 어려워할까봐. 근데 어차피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들어주세요. 시켜보니까 은근히 이거를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SB, SBC, SBO, SBIO, DO, SBO, OC 다 알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얘도 그렇고요. 동사에 따라서 SC 주격보어나 OC 목적격보어 그리고 뭐라 그래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그 전치사 있죠. 전치사가 모두 달라요. 그렇잖아. to, for, of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를 뭐를 통해서 구별을 하셔야 되냐면 동사가 보이면 그걸로 구별이 되셔야 돼요. 동사가 보이면 그걸로 구별이 되셔야 돼요. 밑에 갑니다. 밑에 가면은 형식. 자, 이런 거는 그냥 눈으로 담아주면 돼요. 이런 애들이 보통 1형식이다.
1형식이란 건 뭐죠? 1형식이란 건 뒤에 목적어나 보어는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어나 보어는 필요 없다. 그럼 뭐가 많이 오냐면 지금처럼 전면구 수식어나 전면구 또는 지금 밑에처럼 이 부사 같은 거 그리고 뒤에도 전면구 수식어죠. 그게 이제 1형식이에요. 유도부사 같은 경우 there이나 here를 쓰면은 비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온다. 이 순서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there이나 here 같은 경우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온다. 1형식이에요, 저거는. 자, 2형식 같은 경우는 동사에 따라서 주격보가 쓰이냐 안 쓰이냐인데 많이 나오는 게 이 감각동사. 그리고 비동사가 너무 크죠. 거기다 조금만 더 해주자. 여기다가 become류 동사. 그러니까 되다 동사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뭐 되다 동사. 이제 go, get, fall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하셔야 되고 선생님이 그걸 다 쓰다 보면 오늘 이걸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었지라고 기억하시면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SC는 보통 형용사가 가능해요. 분사 가능. 이게 가능하고 얘가 안 되죠. 부사 안 됨. 부사는 이 자리에 오면 안 됩니다. 주격보호 자리에. 그리고 밑에 가서 목적어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랑 ing 동명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어 자리에 오면 돼요. 그럼 얘는 뭐에 따라서 갈리냐면 여러분이 알죠? want라는 이런 동사나 enjoy라는 이런 동사 있죠. 그런 거에 따라서 뒤에가 결정이 돼요. 투부정사가 올지 그런 게 올지. 얘는 투부정사에 나오겠지만 기대하고 계획했던 그걸로 가고요. 얘는 메가팩 F나 뭐 게임팩 F, 메가패스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문법을 다 끝냈으면은 이런 게 좌르륵 좌르륵 펼쳐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형식이란 단원이 있으면 마인드맵처럼 거기에서 1, 2, 3, 5 형식 5개가 1, 2, 3, 4, 5가 이게 나오고 이 형식에 따라서 이 형식의 대표 동사들과 3형식 대표 이렇게 쭉쭉 나가라는 거죠. 이런 마인드맵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문법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한번 보시고요. 여기 밑에 나오네요. become류 동사는 나오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여러분한테 여러 범위를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사후 형식 같은 경우는 이 IODO 이 순서 잘 기억하시면 되고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거 이거 정말 많이 나오죠? 어릴 때부터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얘는 DO를 먼저 쓰고 전치사를 쓴 다음에 IO를 쓰시면 돼요. 그때 이제 전치사는 to, for, of로 나뉘고요. 이때는 gives는 이거랑 이걸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잘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럼 밑에 갑니다. 자, 5형식은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보어 이렇게 있는데요. 목적격보어. 자, 5형식으로 자주 쓰이는 동사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5형식 자주 쓰이는 동사, 투부정사를 목적격보어로 쓰는 동사 나오죠? 나오고 여러분은 이거를 잘 보셔야죠. 이때 목적격보어에 투부정사를 쓰는 애들을 워터 동사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워터 동사 want, allow, tell, ask 이런 거 있죠. 그리고 5형식으로 자주 쓰이는 동사는 make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격보어가 뭐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다다. 그러니까 뭐 뒤에 형용사가 온다거나 명사가 온다거나 심지어 사역동사도 나중에 되잖아요. call name 같은 경우는 뒤에 OC에 명사가 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이 쭈르륵 떠오르면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떠오르고 저게 뭔 소리지 또는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 확실히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동사 원형을 목적격보어로 쓰는 동사 같은 경우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만 되고 이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과 ing가 둘 다 가능하죠.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 뭐라 그러죠? 종류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ing도 가능하고 그런데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모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관계가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제 대명사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명사 이게 또 밑줄만 동그라미만 쳐볼까? 아예 넘어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나중에 알아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인칭 주어랑 가주어는 꼭 밑줄을 치고 갑니다. 특히나 오른쪽에 이 날씨, 시간 이건 다 알아야 돼요. 맞죠? 해석하지 않는다 알죠? 아마 여러분이 구문 독해할 때 저것 때문에 많이 고생했을 거고요. it 가주어, to 진주어, it 가주어, that 진주어는 많이 했죠. 네,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귀대명사는 중요해요. 중요한데 크기가 워낙 작아서 딴 거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하니까 밑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다음 넘어갔어. 여러분 너무 빠르니 얘들아? 미안하다. 선생님 막 넘겼는데 여러분 그렇게 막 못 넘기죠. 28쪽이었어요. 28쪽 해서 이렇게 밑줄 정도만 한번 치시고 동그라미나 이런 거 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음 넘어갔어. 여기는 34쪽이에요. 34쪽. 34쪽으로 막 샤르륵 넘어가야겠죠? 34쪽 같은 경우는 부정대명사가 있네요. 부정대명사는 one과 the other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공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공 3개가 있다고 합시다. A공, B공, C공을 상자에 넣고 꺼낸다고 했을 때 A는 one이고요. B는 another, C는 the other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그냥 무작위로 뽑으면 그때는 하나, one이고요. another은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하나를 뽑는 거예요. the other은 왜 그러냐면 이때 더는 왜 붙냐? 더는 총량을 알 때입니다. 총량을 모르면 그냥 others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BC 같은 경우도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BC 같은 걸 묶어서 the others라고 쓸 수도 있어요. 왜 그러죠? 이때는 S가 왜 붙죠? 2개니까. 근데 총량을 아니까 더도 붙어야 돼요. the others 할 수도 있습니다. one과 the others.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some과 others 같은 것도 배운 적이 있죠. 네, some도 그렇고 더는 언제 붙냐면 총량을 알 때. 예를 들어서 some과 others가 있으면 얘는 총량 모름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some과 the others가 있으면 이때 the others는 얘는 총량을 알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 100개 뭐 이렇게 있죠. 100개가 있을 때 우린 some과 others로 the others와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all, both, each 이런 건 여러분이 잘 하기 때문에 여기만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죠? 관용표. 네,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시간 잠깐 주고 대명사를 끝으로 일단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